페이지? 93페이지. 이제 뭐 나가는 거죠? 이제 지금 나갈 내용이. 지난주에는 뭐 봤었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수립 절차. 무슨 절차, 무슨 절차? 입안 절차, 결정 절차.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이 있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이 있었다. 그랬었죠. 그러면 입안 절차 한번 간단히 보자. 원래 누가 입안한다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자기 관할국에 앞으로가 아니야. 진짜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잖아. 그럼 자기 관할국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건 누가 입안해야 돼? 지가 입안하지 누구야? 그럼 자기 관할국에서 자기가 누구야? 자기 관에서 자기가 관할국의 장들, 관할의 장들 누구? 특, 꽝,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원래는 뭐 해야 돼? 지들이 입안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군할국에 지갈 거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 있죠. 첫째, 관할계장 6명보다 제일 높은 건 하나밖에 없어. 최고대빵 누구? 국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위에 있는 자 한 명 더 있어. 누구죠? 도지사. 바로 그 자들도 입안하는 경우가 있더라. 원래는 자기 관할의 장들이 입안해야 되는데 최고대빵인 국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 위에 있는 도의사, 그 높은 사람들, 그 양반들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입안권자죠. 자, 입안할 때 뭐뭐 거친다? 3단계 거치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라. 여긴 지방자치단체 아니야?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머리 좀 앉아서 기주지입. 뭐라고? 기주지입. 뭐라고? 기주지입. 왜 세 번이나 얘기할까? 외우라고? 아니 여기 들어있거든. 여기 들어있으니까 생각하죠. 자, 입안절차 몇 단계? 3단계. 뭐 거친다? 기주지입. 기초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에 들어서 입안이 끝났다. 그죠? 자, 입안 끝났어. 이제 뭐 해야 되죠? 결정해야 되죠. 원래 결정은 누가 하죠? 결정권자. 원래는 중간대빵이 결정권자다. 이렇게 생겨야 돼. 자, 입안은 누가 하고? 관할의 장들이 원래 입안권자. 결정은 누가 한다? 중간대빵. 그럼 중간대빵이 누구죠? 시도의사들.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하고? 대도시장이 하고. 원래는 시도의사니까 경기도에서는 누가 해야 돼? 도의사가 해야 되는데 경기도 내 5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죠? 그때는 도의사가 거기서는 결정권이 없고 누가 한다? 대도시장. 지가 직접 결정한다. 결정할 때 뭐뭐 거친다? 결정 절차 2단계. 협의, 심의, 결정 없이. 협의, 심의, 결정 없이. 협심결. 세 번 했어, 분명히. 예, 그런 것들이, 그게 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야. 여기까지가 도시공활 수립하는 절차로 했더라. 그럼 그런 절차에서 도시공활 수립하는데, 아까 몇 개만 수립한다 그랬죠? 그런 절차라는 것들 5개만 한다 그랬죠. 용기도 정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병역에 관한 게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네 번째, 정비 사업에 관한 게 마지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을 용기도 정지를 한다. 그랬었죠. 이것도 시험 문제 들어있어요. 당연히.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 수립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럼 오늘은 뭐 볼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하는 거? 수립하는 내용들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그 내용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그걸 보자는 얘기야. 이제 수립하는 절차는 지난주에 봤으니까 이제 수립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첫 번째 뭐죠? 용이 뭐고, 기가 뭐고, 도가 뭐고, 정이 뭐고, 또 하나 있죠? 지가 많이 가잖아. 그럼 용자는 또 몇 가지로 나눠지죠? 세 색으로. 첫째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용도지역. 우리 시험 문제 뭐라고 냈지? 무엇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나 용도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무슨 지역? 용도지역. 그게 용도지역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10번 용도지구는 무엇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게 바로 뭐다? 그게 용도지구다. 그럼 이제 11번 무엇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요거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 제한하는 걸 강화 또는 하는 게 용도구역이다. 그래서 제일 밑바탕에 용도지역, 그 위에 용도지구, 그 위에 용도구역. 아이고 잘한다. 그죠? 공법이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숙제 낸 거 있죠? 그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숙제를 내는 거고 또 계속 나올 거니까 숙제 내는 거야. 시험 문제도 잘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숙제 내는 건 뭐 공부해 오시면 앉아있어도 뭐죠? 재미있어. 그래야 뭐저 지난주 했던 거야. 저거 있었어. 그런데 안 해오면 어떻게 되죠? 저거 있었나? 그죠? 특별히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죠? 네, 아직은 아무것도 못 알았지. 왜? 오늘까지 진도 시작 안 했거든. 지난주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꼭 중간에 오신 분들은 뭘 들어야 돼요? 앞에 거 동영상 꼭 들으셔야 돼요. 동영상 안 듣고는 절대 못 찾아와. 또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대답 여시같이 잘해. 그죠? 옆에서 보면 짜증날 정도로 그죠? 신겨질 날 대답만 여시같이 잘해.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만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 따라간다고 할 거 없어. 왜? 저 사람은 벌써 1년 동안 했던 거고 나는 이제 시작인데. 그럼 뭐 하면 되죠? 같이 하면 돼요. 그렇다고 재수한 사람이 더 잘한다? 그런 보장도 없더라고. 우리 학생들 있죠? 고등학교 그 졸업하고선 공부, 요번에도 제 아는 사람이 인서울을 못했대. 요 들어간대. 인서울. 서울 안에 그것도 못했대. 그래서 재수한다는데. 그럼 재수하면 인서울 할까? 아, 장담 못해요. 그거, 그죠? 예. 8월 달까지는 재수생들이 실력이 더 좋아요. 근데 8월 달 넘어가기 시작하잖아? 재수하고 현재 했냐고 별 차이가 없대. 그러니까 재수한다고 해서 꼭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 뭐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똑같은 거야. 그건 나중에 하면 평준화 돼버립니다. 나중에 한 7, 8월 되면 대신 여러분들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야? 의기소침해져. 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대답 잘하는데 나는 대답도 못하고 용어도 헷갈리고 도대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죠? 그것도 뭐 밖에 없다? 자꾸 하면 돼. 그러면 올라가요. 그것도. 그래서 이것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시 한번 용도지역은 왜 지어한다? 토지의 이용 및 그 위에다 뭘 짓는다? 건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요.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그럼 용도지구는 왜 지정하죠? 바로 이 용도지역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있어? 요 제한하는 걸.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 하려고? 더 이 제한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그럼 용도구역은 또 왜 지정한다? 바로 위에 있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이것도 제한하고 있죠? 그 제한하고 있던 것을 다시 또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뭘 지정한다?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본다?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구가 뭐고, 용도구역이 뭔지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끝나면 두 번째 뭘까? 그럼 기반시설이라는 게 뭔지. 그죠? 기반시설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두 번째 살펴본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돼? 도시개발사업.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인지 무슨 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 내용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내용들은 여기서 살펴본다? 아니요. 이 법에서 안 봅니다. 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정해주고 실시계획 작성 인가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방식으로서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발행한다. 쭉 다 봐야 돼. 정비사업? 이거 설명 안 할래. 왜? 이거 하려면 하나 떠드는데 흐름만 잡는데도 10분 떠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지금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디에서는 쓰지 않았어.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이죠. 이 법에서는
요 정비사업에 관한 거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 여기서는 안 봅니다. 그럼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뭔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법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 법이 뭘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게 무슨 법? 도시개발법. 우리 시험범에 들은 네. 도시개발법이 바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은 도시개발법 속에 들어있고 정비사업에 관한 걸 찾고 싶다? 어디 가보자. 도시 및 주거 환경 무슨 법? 정비법이라고 있었죠?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는 몇 번째 법률? 두 번째 법률, 세 번째 법률. 이게 우리 시험법이잖아요. 다 바로 여기서 요 세부적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정비사업에 관한 거기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국토법에서는 보지 않아. 그럼 국토법에서는 뭐 본다? 기반시설 요거 관련된 내용만 보고 요 두 가지는 여기서는 건너뛴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썼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진다라 국토의 계획 이용해가는 분들 내용 엄청나게 많거든. 거기다 더 집으니까 이게 무슨 병에 걸린지 아십니까? 슈퍼 울트라 비만증에 걸려서 이 새끼 뒤지게 생겼어요. 국토법이.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좀 체중 좀 줄이자. 그래서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그걸 빼버렸고 여기서는 서술하지 않는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궁금하시면 걱정 안 하실 때 이걸 4주차 가서 볼 것이고 이건 5주차 가서 그때 볼 거니까 그렇게 궁금하다면 나중에 좀만 기다리면 올 거니까 그때 오도록 하자. 아셨죠? 지금 보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나 이거 지금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건 어디다가 지정하고 그 안에서 무슨 게 수립되죠? 지구 단위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구역 지정은 어디다 하고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본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보는 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이것만 보고 가운데 두 가지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볼 테니까 지금은 안 본다. 이해되죠? 법을 이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용도지역. 그럼 드디어 이제 숙제가 시작될 겁니다. 야, 넘어가자.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 93페이지에 뭐 나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97페이지. 기본서 97페이지 뭐 나온다? 용도지역의 종류가 나요. 뭐 그림법에 있는 이거를 외워도 돼. 별도로 기본서에 있는 거 안 봐도 요 그림법에 보면 요거 있는 게 요게 숙제야. 그래서 이건 숙제 몇 번? 오늘 1번. 그래서 숙제 1번이 바로 용도지역의 종류를 정리하시오. 요 용도지역의 종류. 이게 숙제 1번입니다. 자, 보자.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건 아까 뭐 하는 거랬죠? 보세요. 국토에다 이렇게 지정해요. 국토에다. 여기 무슨 지역? 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여기 자연행정보전지역. 다시 도시지역은 더 세분화시켜. 어떻게?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여기는 녹지지역. 다시 주거지역도 또 나눠. 자, 주택들도 한번 나눠보자. 어떻게 나눌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누죠? 그럼 단독주택 위주로 짓는 지역, 여기는 공동주택 위주로 짓는 지역 이렇게 또 나누자는 거야. 또 주택들도 낮은 주택이 있고 중간치 있고 높은 고층 있죠? 이것도 나눠. 여기는 저층주택 위주로 짓자. 여기는 중층주택 위주로 짓자. 여기는 중고층 주택 위주로 짓자. 여기서는 4층이야만 짓고 여기는 한 12층, 15층이야. 그 정도만 짓고 여기는 40층, 50층 막 이렇게 줘도 돼. 이렇게 이걸 다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걸 뭐란다? 그게 주거지역도 그렇게 세분화된다. 그럼 상업지역 하면 돼. 상업지역은 하나일까? 아니요. 상업지역도 넷으로 쪼개버려. 그래서 무슨 상업지역, 무슨 상업지역, 무슨 상업지역, 무슨 이렇게 또 나누자. 또 공업지역도 셋으로 나눠. 무슨 공업지역, 무슨 공업지역, 무슨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은 더 세분화시킵니다. 세분화시키죠. 이와 같이 용도지역이라는 건 토지의 이용을 네 멋대로 하지 말라. 그 위에다 건축물 짓는 것도 네 멋대로 용도지 않아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네 멋대로 하지 못하게 뭐 하려고? 제한하려고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먼저 용도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종류를 암기하는 게 이게 최우선입니다. 부동산권법을 공부하면서 용도지역의 종류도 외우지 못하고 졸업한다. 그런 사람을 뭐란다? 졸업장 안 줍니다. 예, 졸업장 안 됩니다. 왜? 이것도 모르면서 공법을 공부했다? 그거 공부 안 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다? 용도지역의 종류를 외우는 거. 그럼 어떻게 외울까? 자, 첫째,
용도지역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 네 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독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머리자만 따면 도관농자.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다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농자. 이게 첫째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또 뭐로 쪼개진다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될까? 용도지역은 크게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으로 구분되고, 그걸 뭐 해야 돼? 도관농자로 구분되고. 그렇다고 머리점만 외우라는 소리 아니야. 예, 다 쓰라고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다시 도시지역은 뭐라 나눠진다? 주상공농.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주상공농으로 나눠지고, 다시 또 주거지역 중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또 세분화되고, 이거 세분화라고 그래. 세분이라는 뜻이 뭐죠? 세분. 이 세자 무슨 세자 같아? 세분 이렇게 쓰거든요. 세. 자세할 세자입니다. 자세할 세자, 분. 나눌 분자. 자세히 나누자. 자세히 나누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다시 주거지역은 또 자세히 어떻게 나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다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주거지역도 다시 저렇게 셋으로 나눠지고선 또 전용에는 1, 2종이 있고 일반에는 1, 2, 3종이 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슨 지역? 상업지역은 뭐뭐 있다? 중, 일, 유, 근. 원래 법조문에는 중, 일, 근, 유. 원래 법조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책 한번 볼까? 여기는 뭐로 돼 있어요? 순서가. 중, 어디 갔어? 중, 일, 유, 근. 이렇게 써놨네? 예. 이것도 옛날에 중, 일, 근, 유로 써놨다. 중, 일, 유, 근으로 바꿔놨네? 왜? 이 저자가 내 책 갖고 공부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순서를 바꾸라고 그랬어. 중, 일, 유, 근이지. 중, 일, 근, 유 하면 안 돼요. 중, 일, 유, 근. 왜냐면 나중에 검별 용적률이라는 거 여기 있었죠? 검별 용적률. 요거 암기해야 돼. 숫자들 21가지 다 해야 돼. 그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뒤집어집니다. 꼭 순서는 이대로 온다. 중, 일, 유, 근. 그래서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이걸 뭐라 합니다? 상업적. 네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공업적은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 전일준.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생자. 이렇게 나눠지고, 다시 관리지역은 아까 관리지역 있었죠? 요거는 세 가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것도 셋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는 보생계. 그럼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헷갈리면 안 돼. 보생자, 보생계, 보생자, 보생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누면 총 몇 가지일까? 한번 쉬어봐. 주거지역은 총 몇 가지죠? 주거지역 하면 잘 봐.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지역까지 한 몇 개? 6개. 1종, 2종, 1, 2, 3종 하면 합치면 2개, 3개에서 5개죠? 준주거지역까지 합치면 6개잖아. 따라서 주거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예, 주거지역은 6가지로 세분한다. 이거 하나 외워야 되고. 두 번째, 상업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중, 일, 유, 군. 공업지역도 몇 가지? 3가지. 전, 일, 준. 녹지지역도 3가지. 보생자. 그럼 도시지역 전체는 몇 개야? 6, 4, 3, 3. 6 더하기 4 하면 10. 3 더하기 3 하면 6. 합치면 16. 도시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16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된다. 예, 도시지역은 총 몇 가지 있다? 16가지. 저 순서대로 쫙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지역?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가 몇 가지 있고? 3가지만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화되지 않는다. 예, 세분화되지 않아. 그래서 몇 가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총 합치면 이제 몇 개가 나와? 16, 3, 1, 1 있죠. 그럼 16에다 3을 더하면 19개.
그 다음에 11, 2개 더하면 21가지. 자, 용도적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단다? 21가지가 있단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다. 그 다음에 이것만 외우면 될까? 주거지역 있죠? 이것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 그럼 첫째, 일종 전용주거적부터 뭐 하죠? 먼저 전용주거적하고 일반 주거적을 어떻게 구분할까? 시험 문제 나는 것들이야. 여기서 소개했는 내용도 시험 문제 나는데 그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는 게 무슨죠? 주거지역 쪽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럼 주거지역을 정확하게 개념 정의 안 하냐? 첫째, 전용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의 차이점이 뭡니까? 전용주거적 뭔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일반 주거적,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의미가 좀 다르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느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지정하느냐. 이 차이가 전용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의 차이다. 다시 전용주거적,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 주거적,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종 전용은 뭐 하는 지역? 단독주택 중심. 이종 전용주거적, 공동주택 중심. 그 문장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일종 전용주거적란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죠. 말이야. 자, 일종 전용주거적 단독주택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뭔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죠. 이렇게 돼야 되죠. 반면에 이종 전용주거적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여기 일반 주거적 일종은 뭐 하는 죠? 저층주택 중심으로. 그 다음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죠. 이랬어야 되죠?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를 조성한다. 무슨 죠? 일종 일반 주거죠. 그럼 두 번째, 이종 일반 주거죠.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한 죠. 반면에 삼종 일반 주거죠.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뭔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한 지역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정확해야 되고, 그럼 다음 주에 뭔다? 이제 이렇게 하겠죠. 무슨, 예를 들면 이종 일반 주거적이란 뭔다?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를 조성하게 한 지역을 말한다. 그럼 이건 이종 일반 주거적을 의미하구나 하는 걸 찾아야 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저층주택이라는 게 저층이 몇 층이야를 말할까? 저층. 우리 공법에서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해요. 3층이 아니야. 3층이 아니라 4층 이하는 뭐라 본다? 저층주택, 그런 저층으로 본단다 이 뜻이고, 반면에 중층이란 층수 제한은 원래는 중층이 얼마큼 중층이야? 12층 또는 15층 이런 걸 중층이라고 그래. 근데 어떤 게 중층인지는 여러분들 뭐 찾아봐야 돼? 여기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제한한다 이 말로 그죠? 그러니까 중층이 몇 층이었는지를 찾으려면 뭐 찾아봐야 돼? 여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찾아보셔야 돼요. 거기서 보면 우리 중층주택은 서울에서는 15층 이하를 말한다. 그럼 여기 15층 이하를 지라는 얘기야. 저기 또 인천 갔더니 거기는 조례에서 12층 이하를 말한다. 그럼 12층만 줘야 돼. 그러니까 중층이라는 개념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이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조례 정하니까 12층이다 딱 정해져 있잖아. 어디는 12층이야, 어디는 15층이야, 어디는 17층이야. 이런 걸 중층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하니까, 하여튼 중층이란 층수는 정확한 없고 조례에서 정하는 게 중층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중고층 주택 중심 몇 층 뭐죠? 3종 일반 주거죠. 여기서 조심할 건 고층 주택 중심이야, 중고층 주택 중심이야. 그냥 고층 하면 안 돼. 우린 단순화돼 있어. 그죠? 저층, 중층, 고층 이러면 안 돼. 저층, 중층, 중고층.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 좀 싸가지가 없어. 어쨌든 중자를 밑에 붙여놨다는 거.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뭔다? 편리한 주거를 조성하는 건 3종 일반 주거적을 한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용 주거적하고 일반 주거적이 자꾸 헷갈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어떻게 전할까? 전, 양, 일, 편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한다? 전자 들어가면 양자로 들어가고 일자는 편자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양 일편. 암기법 어디 써있어? 여기 있네. 전양을 향한 일편단시. 여기 전시 성가지 쓴 사람 손 들어봐요. 전시분 안 계셔? 가끔 수업하다 보면 전시 계시던데. 전양을 향한 일편단시.
그죠? 전양 일편 이렇게 하면 돼. 헷갈릴 거 없어. 전양을 향한 일편단심. 전양 일편. 전유주거적, 양환주관적 이게 나야 되고 일반 주거적, 편련주관적 이거 하면 딱딱 그것만 자르면 돼. 그거만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적이란 뭐야? 주거 기능을 위주로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주거적에 가볼까? 주거 기능 했으니까 주로 뭐죠? 주거 기능이 뭐 짓는 거야? 주택 짓는 게 주거 기능이죠? 그것만 지을까? 아니요. 그거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뭐죠?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이래. 그럼 상업 기능은 뭐 짓는 거? 상업 기능이 뭐 하는 데야? 아니야. 회사는 상업 기능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상가. 저기 밑에 있는 상가들 있잖아. 그게 무슨 상업 기능이죠? 그러면 회사 같은 사무실은 그거 뭐야? 무슨 기능이야? 그게 업무 기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업무 기능이야. 그러니까 막 퉁치지 마. 퉁쳐서 이거 막 섞지 마. 상업 기능 하면 정확히 말하면 뭐다? 상가들 짓는 것이고 업무 기능은 정확히 말하면 사무실. 우리 회사 같은 거는 사무실. 그건 업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볼까? 준주거적 가볼까? 뭐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만, 주거 기능만, 주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뭐도 있다? 상가도 있고 사무실도 짓는다. 이게 사업 기능 및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하더라. 그것도 짓는답니다. 그런 데를 뭐라 본다? 준주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준주거적이야. 그 밑에 공업적 중에서도 뭐 있죠? 준공업적이라 했어요. 그래서 준공업적이라는 데 한번 가볼까? 뭐뭐 짓는데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행하되. 그러니까 뭐 써줘요? 공장을 짓는다 이거죠. 준공업적은 줄 뭐 짓는다? 공장도 쳐. 근데 그거 먼저 아니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대요. 그럼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세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뭐도 줘?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는다 이 말이잖아. 그럼 뭐도 짓고 줘? 공장도 짓고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싶은 거 많이 짓는죠. 이거 무슨 지역을 한다? 준공업지역을 합니다. 그럼 준주거지역은 공장은 빠지지만 어떻게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들어가죠? 준공업지역은 공장에다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수록 거기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선호가 그 땅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많으시죠? 아 이것도 지을 수 있대. 그럼 그 필요한 사람 놓을 거 아니야. 저것도 지을 수 있대. 그거 지을 사람 놓을 거 아니야. 땅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옳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런 지역을 한마디로 한다? 좋은 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지역이 좋은 지역이야? 준자 들어가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야.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무슨 지역이? 준자 들어가는 지역은 뭐라 한다? 좋은 지역이다라는 얘기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어쨌든 건축물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값어치가 더 높아지더라. 효용도가 높아지니까 좋은 지역. 이해되죠? 그걸 머릿속에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한다면 사실 이거 외우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 여기 사실 노란 것들은 노란색은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거든. 노랗게 바트 칠해놓은 것들은 중요하게 해서 색깔을 조금 바탕색을 넣어놨어. 노란색 넣는 것들은. 자, 먼저 전용공업지역은 뭔데? 주로 중화공이나 무슨 성? 공해성 공업. 그럼 중화공이나 공해성 공업이 들어온 데를 뭐란다? 전용공업지역. 예를 들면 어디가 있어요? 전용공업지역 대표적인 거. 저기 울산 공업단지 있죠? 거기 다 전용공업지역이야. 거기는. 그 다음에 남해 화학단지 그런 데 있죠. 그런 데가 다 전용 공업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기 가면 뭐가 많다? 오폐수 같은 것 또는 이런 그 북쪽에서 사람 몸에 해로운 것들 막 쏟아져 나와. 그게 뭐죠? 바로 중화공업 또는 공해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전용 공업적은 대부분이 어디에 있다냐? 바닷가 쪽에 많아요. 사실은 바닷가 쪽에 많아. 왜 그랬을까? 왜 전용 공업적은 해피는 왜 바닷가 쪽에다 설치할까? 이유가 수출하려고? 그것도 있을 수 있어. 그래. 무거우니까 배에다 싣고 다니니까 더 편하지. 물류비용이 적게 들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죠. 바다가 무슨 뭐 한없이 갖다 버려도 되는 줄인 줄 알았어. 사실은. 그러니까 오폐수 나오잖아.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다다 흘려버리는 거야, 그냥. 왜? 바닷물은 다 희석시킬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무슨 바다가 무슨 뭐 한없이 소화시키는 데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중화업단지가 사실은 바닷가 옆에 있는 건
그 바닷물에다가 슬슬 버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슬슬 버려서 그냥 하려고 고지랄로 만들었던 싸가지 없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바로 무슨죠? 전용 공업지역. 또 뭐도 있죠?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해서 필요한 지역. 전용 공업지역하고 일반 공업지역은 반대 말이죠. 공해성 공업을 수용한다. 그랬는데 밑에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래. 거의 반대 말이죠.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하면 오폐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지역. 일반 공업지역 청정 공업지역이야.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가 필요하다. 그런 데는 일반 공업지역을 한단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났던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녹지지역에서 자꾸 헷갈리는 게 보전 녹지지역하고 자연 녹지지역을 자꾸 헷갈려요.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결론만 얘기하죠. 어디가 더 건물 못 짓게 하는 데일까? 보전 녹지지역이 더 건물 못 지을까? 자연 녹지지역이 더 못 지을까? 보전 녹지지역입니다. 왜 보전 녹지지역이 더 건물 못 짓죠? 보전하니까. 뭘 간단해, 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보전 녹지지역에 건물을 더 못 짓는 이유는 왜 그렇다? 보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전 녹지지역이지. 그러니까 보전 녹지지역에 가장 개발 못하게 해요. 웬만한 여기 옆에 있는 우리 무슨 산 있어 여기? 우장산하고 뭐죠 또? 여기 봉제산? 봉제산. 저런 데는 무슨 지역이야? 볼 것도 없어. 보전 녹지지역이야. 저 까문 거면 안 돼. 아, 까문 게 해야 돼? 저 쌈 밀어버리고 저거 아파트 지을까? 괜찮지. 그럼 아파트 돈 되지. 저런 건 까문 게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지역이야? 볼 것도 없이 저는 보전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은 도심 한가운데 더 이상 까문 개선 안 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남겨둔 땅. 뭐라 한다? 보전 녹지지역. 웬만하면 개발한다? 아니요. 못합니다. 반면에 녹지지역 중에서 그래도 개발이 허용돼. 녹지지역 중에서 그래도 개발할 수 있어. 어딜까?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자연 녹지. 그래도 개발이 허용돼요. 자, 보전 녹지지역 봐봐. 뭐로 돼 있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관을 보전한다. 순 보전만 하는 건 보전 녹지지역이야. 그래서 반면에 자연 녹지지역 볼까?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하여. 이거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 요거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 녹지지역도 녹지지역이니까 원래는 뭐 해야 돼? 보전을 필요한다. 요것만 하면 돼. 보전을 필요하는 지역으로서. 그런데 불가피한 지역이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개발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해도 된다는 얘기야. 원래는 보전을 필요하는 지역인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명색은 겉으로 뭐라고 얘기하면서 보전하는 지역 그러고 뒷구역에서는 뭐하고 앉아있다? 개발하고 앉아있는 지역. 거기를 뭐라 부른다? 자연 녹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역은 그래도 개발할 건수가 몇 가지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자연 녹지역이야. 자, 그렇다면 도시지역 잘 봐요. 몇 가지죠? 16가지. 도시지역 몇 가지? 도시지역 총 몇 가지? 16가지. 16가지 용도지역 다 나눠서 세분화시켰을 때 가장 도시지역 중에 행위 제한이 심한 지역이 어디일까? 가장 개발 못하게 하는 데가 어디일까? 네, 바로 보전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어. 도시지역 중 가장 행위 제한이 심한 지역. 가장 도시지역 중에 개발 못한다. 무슨 지역? 보전 녹지지역이라고. 이것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왜? 저걸 알아야 나중에 저 뒤에서 설명할 때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 아, 도시지역은 총 16가지를 세분화되는데 그중에 가장 개발 못하는 지역에다 행위 제한이 심하다는 건 개발 못하게 하는 거야. 무슨 지역? 보전 녹지지역을 한다. 그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관리지역은 몇 가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이때 관리지역이라는 게 뭘까 이거? 관리지역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일까? 자,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부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 우리 중간지대를 실으면서 완충지대라고 그래. 완충지대.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다. 그죠? 그걸 말한다? 완충지대. 이걸 관리지역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 잘 봐봐. 우리 나눌 때 여기를 딱 잘라서 이게 도로야. 가운데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쪽은 중심 상업지역이래. 아, 여기만 하자. 그냥 일반 상업지역. 이런 데래. 여기 있다는 일반 상업지역. 요쪽 무슨 지역이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래. 그럼 도로를 가운데 딱 놓고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나눠버리면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하지 못한가요?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길거리 이쪽에는 불례성을 이뤄.
밤중에 봤더니 술집들이 막 노래방도 있고, 그죠? 주점도 있고, 막 해서 술도 막 마시고 있어. 길 건너편에는 부엉이 울음소리만 울리고 앉아있어. 그런 건 바람직한가요? 바람직스럽지 못한가요? 그건 생태계 교란이 옵니다. 잘 생각해봐. 이렇게 개발이 극단적으로 된 적과 전혀 개발이 안 되는 적이 이렇게 같이 도로를 놓고서 양쪽에 공존한다?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떡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완충지대를 주자는 얘기야. 그럼 일반 상업적은 어디 맞아? 여기만 일반 상업적으로 해.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은 저쪽을 자연환경 보전해. 그럼 가운데 여기 있잖아. 여기는 완충지대야. 그럼 여기는 뭘까? 아직은 도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돼. 따라서 장차 도시적이 될 지역이야. 어느 정도는 개발해 놔야 돼? 안 해놔야 돼? 도시적으로 여기는 개발이 어느 정도는 해놓아야 되고,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장차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럼 뭐하자는 얘기야? 조금은 개발해두자. 왜? 한꺼번에 갑자기 개발하면 생태계 교류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개발해두자. 이런 데를 계획관리지역. 반면에 저쪽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장 개발 못하게 해. 대신 여기는 뭐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하자. 거기 무슨 지역? 보전관리지역. 따라서 여기는 관리지역이 두 개가 지정돼.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여기는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저쪽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저쪽은 일반상업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갑자기 경계선을 딱 이루는 것보다는 중간에 물이 흘러가듯이 뭔다?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색깔을 두 개를 섞을 때 한꺼번에 가운데 경계선을 딱 긋지 말고 약간 가운데 두 색을 섞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해서 여기는 도시적에 가까운 지역, 여기는 자연환경에 가까운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여기는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해놔가지고 관리지역이라는 걸 가운데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저기서부터 가장 개발된 지역, 조금 개발된 지역, 덜 개발 안 된 지역, 완전히 개발 안 된 지역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들려고 가운데 완충지대를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 본다? 관리지역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리지역은 셋에 따라가요. 첫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닌데 요거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거기는 보전관리지역. 여기는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그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개발해도 돼. 그런 데는 생산관리지역. 여기는 도시지역은 아닌데 장차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적은 자꾸 넓어지거든. 그럼 넓어지면 여기는 장차 뭐로 들어간다? 그래, 장차 도시적으로 들어갈 지역이야. 그럼 도시적으로 들어가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로 개발하려면 어느 정도는 개발해 놔야 돼? 아예 개발하지 말아야 돼? 어느 정도는 개발해 놔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뭘로 들어간다? 도시적으로 편입시키려고 이렇게 정한 걸 무슨 지역이라고 한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적 빼면 나머지가 뭐죠? 관농지역, 요 지역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개발이 가능한 지역, 도시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적 외 지역 중에서 도시적 외 하면 어딜 말한다? 관농자. 요 셋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본다? 이걸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도시적 외지역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도시적 외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토지 같은 거 임장이 맞아? 현장 가서 조사하러 다니는 거 여기 땅 괜찮을까? 살만할까? 이거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다? 도시지역의 지역은 용도지역 중에 어디가 제일 땅값이 비싸다?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비쌉니다. 왜냐하면 계획관리지역이 건축물 짓는 것도 가장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값어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도시적 외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계획관리지역. 이것도 그 정도는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관리지역 셋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개발하지 못할까? 관리지역 세 가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개조는 어디야? 보존관리지역이 가장 개발 못하는 지역이고 가장 개발이 가능한 건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정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먼저만 뭐겠죠? 용도지역 몇 가지, 21가지 중에 가장 개발 못하는 지역 무슨 지역일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아까 도시지역 16가지 중에는 어디셨죠? 보전녹지역이 가장 해위제한이 심하다 그랬죠? 관리지역 3가지 중에서는 보존관리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역 21가지 중에서 가장 해위제한이 심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아까 외우라는 거 있었죠? 이 정도만 외우는 거. 이게 숙제 몇 번? 1번.
오늘 숙제 많지는 않아. 오늘은 대신 우리가 무더기로 외울 것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야. 그래서 숙제 1번은 용도적의 중요 21가지를 일단 기억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속에 있는 요 내용까지는 주거지역 최소한 여기 있는 정도는 암기를 같이 하는 것이,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진도 나가면서 저 말들이 막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뒤에 나가면서 뭐죠? 못 따라가는 거야. 앞에 게 안 외워지니까. 그래서 꼭 공법은 무슨 과목과 똑같다 그랬죠? 수학 과목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왜 수학이다? 이걸 모르면 이걸 몰라.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게 돼 있어. 이건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중간에 하나를 건너뛰어가지고는 끊어져 버리니까 연결이 안 돼 버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여기 있던 걸 알았어야지 이걸 알아듣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것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공법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숫자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따라서 이건 역사 과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수학 과목이죠. 역사는 뭐 해도 돼? 삼국시대 모른다고 조선시대 공부 못합니까? 아니요. 삼국시대에 나오는 누구야? 김유신 장군 몰라도 이성계 공부하는 데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건너뛰어도 되지만 수학은 그렇잖아. 이거 모르면 이거 모르면 그 다음 건 전혀 모르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꼭 암기하는 거. 첫 번째 용도적 경우 21가지. 그 다음에 특히 주거지역에 관련된 요 개념 정리까지는 하는 걸 숙제 1번으로 된다. 아셨죠? 이게 전부였었어. 이번 시간에 부동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용도지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역의 이 종류도 모르고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게 지정되면 그 안에서 왜 저게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용도지역이라는 게 뭘까?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현재 우리 여기 이제 강의하고 있는 여지요. 용도지역이 뭘까? 여기가 이 중에 어디에 속할까? 상업지역 중에서 무슨 상업지역? 아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있잖아. 그 중에 어디일까? 여기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기능, 업무, 그러니까 주로 뭐 있어? 상가, 업무 기능, 사무실. 그러니까 주로 상가 사무실 있죠? 이런 데가 무슨죠? 일반 상업지역이거든. 그럼 일반 상업적으로 왜 지정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과 뭐가 다른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 뒤로 넘어가 무슨 지역이고,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저거 그냥 아마 2종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아마 TV는 주로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왜? 4층 이하의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저층 주택 중심, 거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왜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고 왜 저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느냐. 그 차이가 뭐가 있기 때문에 구분할까?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하죠? 개본박도 그건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